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MB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은 법무부 차원에서는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결심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호 의원이 말이죠, 이 MB 대통령을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이 MB 대통령의 반응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박민영 대변인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가까이에서 모시는 대통령실에서의 청년 대변인으로 전격 발탁됐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일각에서 즉 이준석 키드 측에서는 이거 배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준석 나름대로 배신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 행간의 표현을 보면 상당히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또 이 박민영은 박민영대로 이준석에 대해서 서운하다, 이러한 또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막을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비대위로 완전히 넘어가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비대위원들 선정만 남겨놓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말, 그러니까 내일 모레 3일간, 그리고 늦어도 주 초까지는 비대위원을 전부 마무리하겠다. 이게 이제 주호영 의원의 비대위원장의 입장이고요. 가능하면 빨리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달래보겠다라는 입장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해서 이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관리위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혁신위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두론, 관리냐 혁신이냐, 이렇게 이제 양분화된 시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안철수 의원은요, 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뭘로 가야 되느냐? 안정형 화합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색다른 컨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당 상임 당 고문들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은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타이틀 하나만 달고 이제 원내대표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문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이 MB 대통령의 입장문인데, 일종의. 그래서 이 MB 사면 문제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뭐 한두 번 거론된 게 아니죠. 그럴 때마다 사실상 이낙연 당시 전 대표가 MB 사면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낙연 대표가 이 경선 과정에까지 큰 영향을 준 것이 MB 사면 문제를 끄는 것이 화근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벌써 2021년 1월이죠. 그때 얘기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고, 그러니까 바로 2, 3주 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요, 그 당시 역풍 맞는 걸 봤잖아요. 친문들이 들고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놀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MB 대통령 안 돼. 국민 여론을 봐야 돼. 그리고 반성이 더 우선이야. 그리고 그래서 국민과 공감받지 않는 MB 사면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MB 사면 문제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론을 못 내고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도 지금 연세도 있는데 고령이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구속된 상황에서 장기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8.15 때 사면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러한 기대가 있었고, 최근에도 이 MB 사면은 김경수, 즉 여당권에서 이 MB 사면이 되니까 야권에서는 이 김경수를 사면하는 거 아니냐, 그게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경수하고 그다음에 MB 사면은요, 등가선상에서 놓고 검토되어 온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면위에서는 정치는 배제한다, 그런 입장하에, 그리고 지금 이제 뒷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제 검찰 출신들의 경우에는 특히 MB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치인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사면위에서는 아예 MB 대통령 사면은 다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MB 대통령한테 이재호 고문이 오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전화를 해봤더니 MB 대통령 반응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따로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사면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런데 이미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이제 MB 사면하고 김경수 사면, 이게
MB 사면을 하는데 김경수를 끼워넣는다거나 아니면 김경수 사면하기 위해서 MB를 끼워넣는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난해 연말서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말이죠. MB 대통령은 특사를 구걸하는 것은 내가 싫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 대통령 후계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김경수를 갖다가 특사하기 위해서 나를 1+1으로 끼워 넣는 거라면 아예 빼달라. 그래서 상당히 불쾌한 그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근데 이번에 오늘 아침에 내놓은 입장에는 작년 연말에 내놨던 그런 불쾌한 입장에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사면 문제가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나를 사면 안 시켜도 된다. 조금은 여유 있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MB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박근혜하고 한명숙 특사 복권을 발표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경수는 제외했고 그 당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이 박범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범죄의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MB하고는 다르다. 서로 다르고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범죄 양태가 다른 점도 고려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이 이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점도 고려를 했고 그리고 국민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MB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약간 좀 높아요. 이런 것도 고려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고려 요인은 말이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당시 여권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친문계 쪽에서 MB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한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 평가가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요. 이제는 12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을 받게 돼서 언론에 공개가 되는데 이 MB 대통령이 특사 명단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누가 보더라도 MB계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페이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잣대가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됐든 김경수가 됐든 모두 용서하고 더 큰 통합의 길로 가라. 그러면서 여론에 끌려가는 지도자가 아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놔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MB 대통령의 사면 문제 용단을 내려달라. 이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논리들은요 다 어느 논리가 됐든지 간에 뭐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여론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기에 괜히 이게 화근을 더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론의 영향이 지금 제일 크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물론 여론 신경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이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는데 이제 문제는 김경수를 끼워넣느냐 안 끼워넣느냐 때문에 거론이 되는 거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웬일로 김경수는요 지은 죄가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정치재판, 정치수사 이런 비판을 받지만은 이 김경수의 경우는 거짓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안의 이 본질이 지금 MB 대통령의 본질과는 다르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MB 대통령 하나만 이렇게 +1+1 이거 완전히 MB 대통령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정치적인 보복을 받았는데 이 어떻게 김경수하고 나하고 동급으로 넣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MB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MB 대통령은 MB 대통령 별도의 변수로 검토하고 그리고 김경수는 김경수 별도의 단일 변수로 검토를 각각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독립 변수로 계산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연계된 변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MB 대통령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최광욱의 꼼수가 말이죠.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최광욱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게 국회에 넣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미 그리고 최광욱이면요 본래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부터
일찍이 그만뒀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있다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 법적 시한을 앞두고서 이 사퇴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까지 청와대 비상으로 앉아있을 정도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도 받았고 그리고 무리하게 이 관례를 위반한 사람이 바로 최강욱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강욱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허위사실로 유포한 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조국 사건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허위 인턴 증명서 이런 것들이 다 걸렸는데 지금 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줘가지고 이게 1심과 2심에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항고를 했기 때문에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넘어갔는데요. 자, 대법원에서 말이죠. 이 최강욱이한테 소송 기록을 접수했다. 이렇게 이제 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지난 6월 24일하고 7월 6일하고 7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소송 기록을 접수했다. 이러한 통지서를 보내려고 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 폐문부재 상태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 민간인도 쉽지 않은데요. 국회의원은요,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국회의원한테 법을 만들 권한을 준 이유는 뭐냐? 그만큼 법을 잘 지켜라. 이러한 법 정신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통지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대법원에서는요, 지금 최종적으로 상고심을 진행해야 되는데 상고장을 냈으니까 지금 2개월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상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26일 날 상고장을 냈는데 상고장을 냈으니까 이어서 상고 이유서를 내야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상고 이유서도 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1, 2심 판결 기록문을 접수해 줘야 되는데 접수도 안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법원에서는요 이 주심 판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법규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특별한 이 장치가 없는지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소송 기록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상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느냐. 이제 불과 2년도 채 안 넘었잖아요. 2024년 4월 선거니까. 그러니까 대충 한 미니멈 1년 이상만 버티면 결국 2년 남은 임기 다 채우는 것 아니냐.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버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강욱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부를 야기한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이 최강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대법원에 본인이 상고장을 내면서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간을 배지를 띌 수 있는 기한을 최대한으로 연기시키려고 하는 이 꼼수. 야, 이런 경우는 대단한 아주 센 비판, 압박 여론을 내놓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런 최강욱의 잘못된,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 관련 그런 스캔들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다가 걸려서 더 크게 다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원권 정지를 맞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조국 아들과 관련된 이 거짓말, 허위 인턴 증명서, 이거 가지고서도 지금 이 당직 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더군다나 법률가예요. 이 사람은 변호사니까 너무 잘 알았고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불성실한 그리고 이 법의 원칙도 무시하는 최강욱 반드시 여러분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박민영 대변인이 많은 오늘 뉴스거리를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내부 총질 문자다 아니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전 정권에서 이런 발언을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박민영 대변인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탁한다. 그러니까 입막음으로 발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미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를 중시하는 분인데
이렇게 무슨 꼼수로 입막을 한다? 이거는요, 자기네들이 해온 행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통큰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도스태핑,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 국정 전반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대통령인데, 이렇게 박민영 대변인 하나를 채우는 걸 가지고 입막으려고 한다. 이 프레임 거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박민영 대변인, 아니 나는 이미 대선 때부터 쓴소리 한다고 들어가서 청년 이 보좌역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통령실 가는 것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그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주말에 연락이 와가지고 월요일날 강 대변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희선 대변인, 내가 가는 게 필요하다. 왜냐?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게 정책을 홍보할 사람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 보좌역 때 이 본인을 본 사람들이 주변에서 대통령실에게 추천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본인같이 부담스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받아주는 이 윤석열 대통령, 이걸 보고 내가 윤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신을 밝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 가는 것과 관련해서도요, 대통령실에서도 이 청년들과의 어떤 소통 채널, 메신저가 필요한데,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입장을 대통령께서 이 발표할 때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주 적절한 인물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박민영 대변인 하는 걸 보고, 이 정도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청년과의 어떤 이 브릿지 역할도,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 청년들이 뭘 바라는지 잘 알아갖고 청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문을 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박민영 대변인을 전격적으로 발탁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배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글을 올려갖고, 박민영 대변인한테 본인이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고 충성을 받은 적도 없다. 자, 그러니까요, 이준석이도 참 뒤끝이 더러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까지만 해도 되는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박민영이 충성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발탁을 해줬는데 이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충성한 게 전혀 없어서 불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배신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러한 이 말장난을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을 받지도 않았으니까 배신도 아니다. 이게 기승전결이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패널 정치의 한계가 바로 이준석에서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이 박민영이 한테는 자기가 대변인으로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지시를 내린 바도 없고, 그리고 자유가 가진 큰 기회와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지시 내린 바도 없고,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은 누구보다도 그 자유를 잘 활용을 했다. 그러면서요, 같은 대변인 직함이지만 근무 환경은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 젊음이란 자유의 몸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박민영 대변인도 이 배신자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요, 배신자라는 표현은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언어인데, 저는 본인도 단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한 적이 없고 따라서 사람을 배신한 적도 없다. 언제든지 선당 후사의 마음 자세로 당을 위해서 쭉 일을 해왔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원희룡 후보가 탈락했을 때는 바로 망설임 없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유승민 후보가 탈락했을 때도 또 망설임 없이 김은혜 후보를 지원했다. 그리고 징계국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당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징계가 개시된 이후에는 해당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미 여러 차례 현 상황의 부당함을 설파했는데, 다만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가가 성공하고 국민이 잘 살게 된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할 뿐이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본인이 가는 길은 처음부터 어느 쪽에도 사랑받기 어려운 길이었고,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건 지난 주말이었는데 사전에 공조가 있었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선대위 청년 보좌역으로 임명이 됐을 때도 쓴소리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SNS에 남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통령 곁에서 직접 쓴소리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해 보겠다.
대통령 성공이 곧 국가의 성공이고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마지막 말에서요, 이 박민영 지금 대변인의 결기를 볼 수 있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젠 말이죠. 이 권성동 이 원내 대표 오늘 당 상임 고문들을 찾아가서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3명하고 오찬을 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권성동 원내 대표가 먼저 이 원로들한테 자리를 좀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상임 고문들은 원내 대표한테 중심을 잘 잡고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당이 좀 잘 해달라. 이제는 비대위를 발족시켰으니까 당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내 총무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잘 해달라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 말을 많이 아끼더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자문도 받고 싶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일각에서 말이죠. 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래 뭐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부 총질 문자가 이제 언론에 노출이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의견 조율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충분한 의견 조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어려운 국면을 빨리 해치기 위해서 비대위원회를 굉장히 빠르게 출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신속하게 출범시키기까지는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본인도 또 우리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다시 한번 이 잘못을 딛고 일어나서 제대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의총을 했잖아요. 근데 의총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얘기는 일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면 의원들도 지금 원내대표는 누가 뽑냐면요.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의원들 많이 앉아서 뽑는 게 원내대표예요. 그러면 일단은 절차적으로 어제 의총에서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원내대표를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당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보면 일단 당의 문제점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떻든 간에 원내대표였죠. 그 다음에는 또 이 직무 대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비대위원장 그런 이유로다가 현직 의원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호영 의원의 의원하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이 여건에 가장 잘 앉아 있는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요. 일부 이제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뭐 흠없는 사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는 그리고 당원 당규에도요. 원내대표는 이 비대위의 당연직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측면을 규정적인 측면과 현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본래 뭡니까? 이 본래 이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뭐 지금 현재 이 장수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꿰찼지만은 원내대표하고 대표가 결국은 장수죠. 야당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위기 중에서 패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맡기고 한번 나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요. 좀 이제는 힘을 실어줘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이 나경원 의원도 재신임 절차를 한번 밟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도 오늘 MBN에 나와가지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총에서 다시 한번 이 뭐라고 그럴까요? 총괄가 되면 더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도 뭐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서 당내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내도하는 의원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당당하게 이제 의원총회 연기에 한 번 더 신임을 해달라. 열심히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다시 밟는 것도 더 본래 뭐 비온 다음에 더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내대표의 자리를 더 굳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고 잠시 후에 지금 이제 오늘 이 폭우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속전속결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지시도 많이 했고 또 조치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